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적회로, 구동 집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의 동작은 드라이브 IC를 붙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이트 드라이브도 붙어야 되고, 데이터 드라이브도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호가 공급이 되죠. H싱크 신호, V싱크 신호, 동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동기 신호나 컨트롤 시그널들이 같이 공급이 되면서 패널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서 PCB가 주변에 붙게 됩니다. 물론 드라이브 IC도 붙게 되고요. 자, 여기에 게이트 드라이브 IC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는 데이터 드라이브 IC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PCB가 있어서 외부에서 신호도 들어오고 전원도 연결이 되고 드라이브 IC의 각 시그널들이 공급이 됩니다. 게이트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죠. 게이트 PCB가 있고 필요한 전원이나 시그널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들이 서로 공급이 되는 그러한 형태죠. 자, 이 게이트 PCB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PCB에 들어갈 연결선들을 유리기판으로 옮긴 거죠. 여기에 보면 PCB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랑 어떻게 연결할 거냐? 바로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연결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드라이브 IC와 인접한 게이트 드라이브 IC의 연결도 유리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PCB가 필요 없죠. 이렇게 드라이브 IC만 덜렁 붙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PCB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PCB를 생략하고 모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게이트 드라이브 IC도 없앴습니다. 이 드라이브 IC를 사용하지 않고 유리기판 위에 직접 드라이브 IC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화소 부분의 TFT가 어차피 공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TFT를 이용을 해서 스캔 드라이브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게이트 드라이브 IC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모듈을 보면 데이터 드라이브 IC는 붙어 있지만 게이트 쪽은 드라이브 IC가 없죠.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 게이트 드라이버는 대부분 패널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드라이브 IC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이트 드라이버가 집적되는 부분은 특히 화면이 작아지면 스크린의 크기가 작아지면 드라이브 IC를 붙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우 커지게 되죠. 이런 데는 반드시 스캔 드라이버가 내재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할 때 이런 드라이브 IC가 집적화 됐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이동도가 크기 때문에 쉽게 집적이 된 거죠. 암호 실리콘은 어려웠습니다. 그게 안 됐었죠. 그래서 전부 다 게이트 드라이브 IC를 붙여 쓰다가 암호 실리콘으로 게이트 드라이버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도가 작아서 쉽지가 않은 거였지만 회로를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러한 드라이브 IC를 암호 실리콘으로도 만들어 쓰게 됐습니다. 드라이브 IC는 디지털 회로, 로직 회로와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사용하게 되는 아날로그 회로가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디지털 회로의 기본은 이제 인버터가 되겠죠. 인버터는 입력이 0일 때는 1일 때는 0 이렇게 반대로 내보내주고, 기호는 이런 모양이죠.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MOS 인버터, 반도체에서 인버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로직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CMOS 인버터입니다. 컴플리멘터리 MOS 인버터죠.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MOS는 N 채널과 P 채널의 트랜지스터를 다 쓴다는 거죠. N모스펫과 P모스 사용해서 인버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P 채널용 P모스펫, 요게 N모스펫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터를 구성해서 쓰는 걸 CMOS 인버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 전력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집적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인버터의 구성은 입력에 대해서 처음에 0V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오프입니다. 낮은 전압에 대해서는 폴리실리콘이 ON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원이 5V인데 입력이 0이라면
자, 여기 0V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게이트는 마이너스 5V가 됩니다. 전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5V면 폴리실리콘은 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V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연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VDD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제로면 출력은 VDD가 나가게 돼서 인버팅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VDD가 되면 P-MOSFET이 오프가 되고 N-MOSFET이 ON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은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0V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버팅이 됩니다. 간단한 형태죠. 그래서 이게 CMOS 인버터의 동작이 됩니다. 자, 폴리실리콘은 이렇게 P-MOSFET, N-MOSFET 구성이 가능하죠. 자, 요 파란색은 P-MOSFET입니다. 파란색은 P-MOSFET.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 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분홍색은 N-MOSFET입니다.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일 때 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P-MOSFET, 그 다음에 N-MOSFET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버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측정을 해보면 이러한 인버터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낮을 때, 로우일 때는 출력이 하이가 되는 거죠. 자, 입력이 하이일 때는 출력이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일 때, 출력이 하이일 때, 이렇게 충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이게 오프이기 때문에. 반대로 로우일 때는 이렇게 방전이 되고 나면 이렇게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방전 때만 전류가 흐르죠. 즉, 변하는 때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로우에서 하이 혹은 하이소로 변하는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 그 외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CMOS 회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소비 전력이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저소비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하는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원선에 해당이 되고요. VDD. 요거는 접지선 VS입니다. 여기 보면 전원이 있죠. 자, 접지선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P 채널. 요 VDD 쪽에는 P-MOSFET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N-채널, N-MOSFET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 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이트 전극. 이것도 게이트 전극이죠. 입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게이트 전극이 연결이 돼서 입력 전압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리콘 층이, 액티브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VDD랑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 있죠. 가운데도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0V가 들어오면 여기 P-MOSFET이 ON이 되고 VDD가 출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전압이 높게 들어오면 VDD가 들어오면 아래쪽에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고 출력은 0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림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P-MOSFET이 있고 게이트 전극이 있죠. 자, N-MOSFET이 있고 게이트 전극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입력이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죠. 혹은 이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VDD, VSS. 자, 여기에 P-MOSFET, 여기에 N-MOSFET, 여기에 출력,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버터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시프트 레이서를 구성해서 스캔 드라이버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이러한 회로들이 폴리시클을 이용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0.9인치 혹은 0.7인치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에 드라이버 IC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집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적된 회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버터도 있고 낸드 게이트도 있고 낸드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렇게 순차적인 출력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요거를 인버터를 거치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의 구성을 알면 낸드나 노아나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낸드 게이트 이해가 됩니다. 낸드 게이트란 건 not and죠. not and. A, B가 둘 다 제로면 not and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전압이 1로 같을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게 낸드 게이트입니다.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회로를 보면 자, 여기가 출력인데 입력 A, 입력 B가 들어옵니다. 이 출력이 0이 되려면 두 트랜지스가 동시에 ON이 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오프가 되면 출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둘 다 1이 될 때만 ON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0이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출력이 그라운드랑 분리가 되죠. 반대로 위에 있는 P 채널은 하나라도 0이 되면 무조건 연결이 됩니다. 둘 다 0이 되면 물론 둘 다 연결이 되고요. 요게 1이 되면 이건 오퍼지만 하나가 0이니까 연결이 되죠. 근데 둘 다 1이면 그때만 분리가 됩니다. 둘 다 오프가 되는 거죠. 여긴 둘 다 ON이 되고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그러한 낸드 게이트가 구성이 되는 거죠.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VDD 라인, 그래서 여기 VDD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자, VS에서 접지 쪽입니다. 자, 접지 쪽이 이렇게 있고, 자, VDD에는 PMOSFET이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 입력 A, 입력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VDD에 자, P채널 트랜지스터 1개, P채널 트랜지스터 2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 게이트 전극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요거는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 그 아래쪽에는 N채널, N모스펫이 붙겠죠. 여기입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게이트 전극, 두 번째 게이트 전극.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둘 다 1이 돼야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낸드 게이트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노아 게이트는 반대입니다. PMOSFET은 직렬로, N모스펫은 병렬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노아는 not OA입니다. not OA. 둘 다 0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둘 다 0일 때만. 둘 다 0이 되면 여기 되면 밑에 N모스펫은 오프가 되죠. 오프가 되고 자, 둘 다 0이 되면 요것은 ON이 되죠. 둘 다 ON이 됩니다. 둘 다 ON이 되면 자, VDD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회로가 되는 거죠. 둘 다 제로일 때만 1을 내는 그러한 로직 회로가 되겠습니다. 암흑 실리콘으로는 이러한 CMOS 회로가 불가능합니다. 암흑 실리콘도 P채널형의 TFT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채널만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로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서 다이오드처럼 사용하게 되고 요 저항비로 RD, RL 두 저항비로 전압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인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만들어진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입력 전압에 따라서 출력이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입력이 제로일 때는 출력이 하이, 인버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이 하일 때는 출력이 로, 인버팅 특성이 나오긴 하지만 별로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셋이 좀 생깁니다. 제로까지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입력 전압이 작을 때는 전류가 작은데 입력 전압이 높을 때는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자, 요게 ON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항상 ON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항상 흐르게 돼서 이게 전류가 계속 흘러서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MOS 인버터와 특성을 비교해 보면 썩 좋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전원 전압도 좀 일부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전원 전압이 다 안 나올 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요 다이오드를 통과하면서 전압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채널로 인버터를 만들면 특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류 특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입력이 이렇게 펄스로 들어오게 되면, 자, 빨간색이 입력인데 출력은 보면, 자, 반전은 되긴 했지만, 자, 입력이 로일 때 출력은 하이죠. 근데 전압이 이만큼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하일 때 출력이 제로로 가긴 했지만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좋은 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스랩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T3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추가되어 있고, 그래서 출력이 하이로 나갈 때, T1의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도록, 이걸 부스랩이라고 합니다. 자, 전압이 올라가면 T1의 게이트 전압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T1의 저항이 줄어들고 전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랩 인버터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이 상승함으로써 T1의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로 나갈 때 부스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랩 인버터를 써서 입력에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출력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랩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채널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인버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게이트 드라이버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쓰게 되는데,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스캔 부분은 시프트 레이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시프트, 그 다음에 버퍼,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펄스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기억 장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가 클락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해서 저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압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압을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맞게끔 전압의 레벨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6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6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는 5V가 필요하다. 5V로 전압을 바꿔줘야 됩니다. 0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6으로, 1에 해당되는 부분은 5V로 레벨 시프트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맞춰주고, 자, 버퍼는 전류 구동 능력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기생 용량도 있고 여기에 빠른 시간 안에 충전을 하려면 전류가 꽤 많이 흘러야겠죠. 그래서 버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보면 시프트 레지스터는 플립플랍이 그룹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플립플랍을 H라고도 하죠. 기억 장소입니다. 원빗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 장소죠. 플립플랍이 여러 개 묶어져서 레지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플립플랍에 H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저장이 되고 이어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프트 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순차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나온 신호 전압은 전압에 따라서 5V를 사용할 수도 있고 3.3V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트랜지스터에 필요한 전압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마이너스도 필요하고 플러스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암프스라면 25V, 마이너스 6이 필요한데 이렇게 전압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레벨 시프트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혹은 P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P채널은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 온이 됩니다. 낮을 때 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P채널을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면 스캔 펄스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온이 되고 이때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채널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스캔 드랍의 출력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N채널일 경우는 이렇게 됐었죠. 높은 전압일 때 온이 되지만 P채널일 경우는 낮은 전압에 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일 채널로 인버터를 만드는 건 구성이 어렵다는 걸 봤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탐슨이라는 회사에서 제안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4개의 암흑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스캔 드라이브를 구성을 하는데 동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트랜짓으로 구성되는 게이트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이러한 4개의 트랜짓으로 구성되는 게이트 드라이버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